안면 장애를 극복한 당당한 엄마 김희아.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김희아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네. 제가 대구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강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아이들에게 예쁜 것도 가르쳐서 이제 선물도 할 수 있고 집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공방을 아이고, 운영하고 워낙 있어요. 손재주가 좋으셨나 봐요. 손재주가요? 네. 저에게 주신 또 특별한 선물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그 공방은 항상 누가 와서 그렇게 또 이제 같이들 계십니까? 제가 학교 주위에 공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친구, 우리 아이 친구들 네. 또 엄마들도 자주 놀러 와서 같이 놀고 또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아유, 언제나 웃음꽃이 피겠네요. 예, 네. 예. 오늘 저 김혜아 씨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은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모습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보여드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김혜아 씨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희아입니다. 저는 이름이 참 예뻐요. 그리고 또 예쁜 게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두 딸, 정말 대구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제 딸들이 또 이쁘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은 또 정말 잘생겼어요. 대구의 장동건 씨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처음 보셨을 때 뭐랄까 많이 놀라셨죠. 제 모습이 놀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면 조금 더 놀라기도 해요. 그런 저는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또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래도 하고 다니면 받아주는 그 시선이 조금은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저 희아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또 시청자분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는 정말 너무나 큰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왔던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동안 눈물로 키워온 감사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써온 행복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지 아마 다른 분이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40살이라는 나이가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은지 어린지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구세군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저는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뭔가 다른 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여기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왔어요.
그 손수건으로 콧물도 닦고 눈물도 닦고 하는 손수건인데 저에게는 없었어요. 또 저에게 없는 게 또 그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저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이 생소한 거예요. 엄마가 뭐지? 엄마가 뭘까? 그런데 엄마는 그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코도 닦아주고 또 안아주고 아이가 집에 가는 길이면 가방도 들어주고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다른 아이들은 예쁜 가방에 예쁜 필통에 예쁜 공책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아, 뭔가 다르구나. 남들이 저에게 걸어가고 올 때마다 저에게 말을 합니다. 수근거리는 거죠. 얼굴 봐라. 혀를 쯧쯧 찹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보내는 그런 시선들이 뭔지. 그런 제가 제 얼굴을 보게 된 정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미술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준비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는 앞에 서 있는 희아를 그려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10살. 제 작은 딸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0살이 됩니다. 10살. 그 아이가 교탁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서로 옆에 그림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림 다 그린 사람 손을 높이 그림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10살짜리 꼬마 희아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정말 40, 50장의 모습에 그려진 저의 얼굴의 빨간색 모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묻혀서 오늘의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꼬마 희아가 죽음이란 걸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꼬마 희아가 남들이 그렇게 놀리고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걸어가는 저에게 발을 걸고 제 머리를 잡아당겨도 누가 저를 때렸다면 선생님 몇 학년 몇 반에 제가 나를 때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줘요? 말이라도 하지만 누군가 놀리고 선생님이 저를 그리라고 했어요 라고 말할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그렇지만 살아야 하잖아요. 제 모습보다 배고픈 걸 채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한 개라도 더 먹고 싶은 게 중요했어요. 그래 저에게 또 한 번의 또 아픔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던 후원자분이 계셨어요. 보육원에서는 후원자님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요. 저에게도 후원자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에게 후원자님이 생기셨는데 한 2달을 후원해 주시고 김희아가 보고 싶다고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제가 그분들 앞에 딱 앉았을 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후원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 모습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모습으로 어떻게, 그러면 부끄러운 거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게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소풍을 갈 때도 친구들은 서로 나랑 앉자, 우리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어느 누구 하나 희야 나하고 앉아서 같이 먹자, 희야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취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후원도 끊어버리고 정말 그 도화지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이 제 기억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보육원에 계셨던 원장님 계셔요. 변문수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를 고등학교 3학년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야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해라.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굴이 아프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고 손가락질을 받아왔고 정말 그렇게 아프면 살았는데 이게 아픈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얼굴의 이 모반이 저에게 감사의 차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됐고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제가 그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고 그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냥 엄마의 마음이 아닌 선배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23살이 되었는데 직장 동료들은 다 예쁘니까 누군가가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또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얼굴에 모반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분이 친구를 소개시켜준대요. 소개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그냥 밑모습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해주겠나. 그래서 저는 짙은 화장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보육원에서 근무할 때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놀 때였는데 2번 화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만나는 동안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모반을 숨기고 만난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 짓는 마음이 들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저의 모습이 얼굴에 점이 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들고 와서 이게 접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편지로 써서 저의 아픔을 설명하기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난 지 1년째 딱 되는 날 오후에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 30kg 날씬할 때였어요. 좀 그랬는데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옷을 예쁘게 갖춰 입고 이제 화장을 하러 제 아는 선배 언니 집에 이제 또 짙은 화장을 해서 가야 되니까 화장을 하러 간다고 직장 대문을 나서서 코너를 딱 돌아서 2-3 발자국 가는데 누군가가 차에서 탁 내려서는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에서 탁 내리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저를 볼 때 분명히 옷이나 머리나 이 뒷모습이 분명히 기미한데 앞모습이 아니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얼굴이 그랬냐고.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랑 1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너무 미안한 마음에 왜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저를 그 선배 언니 집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언니에게 막 달려 들어가서 언니 나 이제 이 사람이 내 아픈 모습 내 모반 있는 걸 봤다. 나 이제 이 사람 못 만난다. 언니 나 어떻게 하고 이제 만나러 가지 말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희야 다시 화장하고 약속 시간에 거기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시간 늦게 약속 장소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저의 발을 탁 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몇 시간 전에 분명히 저를 이 사람이 봤는데 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알았구나. 아,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화장 안 하고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1년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그래도 남들이 저에게는 항상 아우 모반만 없으면 너무 예쁜 얼굴인데 라고 했는데 저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 갔어요. 저에게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그런데 25살 그때는 큰 병원에 가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이유인지 몰랐어요. 그냥 코에 물혹이 있으니까 가라는 줄만 알고 병원을 갔는데 막 갑자기 일사천리로 막 조직 검사부터 시작해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은 정말 예쁜 모습으로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조직 검사를 한다고 저의 코를 다 뒤집어서 해서 얼굴이 이만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을 하자마자 저에게는 7개 과를 거치는 검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희아 씨, 당신은 수술을 하고 나면 얼굴 오른쪽에 있는 뼈가 다 잘려나갑니다. 당신 얼굴은 살이 이식이 잘못될 경우에 괴사가 일어나서 얼굴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당신이 먹는 밥은 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은 구멍을 내야 하고요. 당신 팔에 있는 동맥은 여기 목으로 연결될 것이고 당신 허벅지에 있는 살이 팔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을 만나오면서 저에게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고 제가 손이 시려울 때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춥다고 할 때 외투를 벗어준 사람인데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저는 이게 이제 수술로 저의 오른쪽 얼굴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는 이 사람에게 제가 해줄 것이 없다. 그럼 해줄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뭐냐?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전화기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상묵 씨,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라는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을 때면 얼굴이 아파서 울고 코피가 나서 무서워도 울지만 이 사람이 제가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떠나가면 어떡하지? 떠나가도 저는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2년이란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간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파 잠을 못 자겠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식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번쩍 뜨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눈을 떠서 살짝 보니까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왜 왔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과 만남을 계속 가져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솔직히 무서웠어요. 옆에 이 사람과 걸어갈 때 사람들이 보내주는 시선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멀쩡하다라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야 그게 정상이고, 제가 아프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6년 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육원에서 자랐고 얼굴에 이렇게 모반도 있고 이렇게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는데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시어머님이, 시부모님이 저를 그래도 예쁘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살다가 아픈 거 어쩌겠니? 예쁘게 사랑 만들어가고 며느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큰 딸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예은이를 낳고 이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이 세상 엄마들이 다 대단해 보였어요. 하나를 놓고 아기를 보면서 젖을 먹이고 아기가 잠을 잘 때도 잠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귀도 대어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아기가 너무 예쁜데 그 아기를 제가 안고 쳐다볼 때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낳고 이렇게 안고 젖을 물리면서 이 작은 아기 얼굴에 이렇게 큰 모반이 있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차라리 당신에게 이것이 있었다면 차라리 감사하면서 살았을 텐데 얼마나 저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쁘기보다 아프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은이를 키워나가는 중에 부모님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은이가 6살 때 역할놀이를 바꾸어서 예은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되어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쿵 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맘마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정말 엄마가 딸에게 해준다면 이런 말일까? 이런 마음일까?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면서 한 번 더 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엄마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기가 엄마 아가 많이 아파? 엄마가 우리 아기 안 아플 때까지 잠 안 주고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구나. 저희 아기한테서 엄마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기랑 팔베개를 하고 자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구세군 보육원에 갔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은이가 엄마는 몇 살에 갔어요? 라고 또 얘기를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키워줬어요? 보육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엄마를 키워주셨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갑자기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비록 모습은 아프지만 우리 아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기에
자기에게는 있는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는 없다는 그게 불쌍하게 보였을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비록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아파서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키워올 때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모습이 그래서 아기가 상처를 받을 건데 그 상처 받으면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들이 저에게 그래도 너는 잘 키울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키우겠노? 애가 상처받을 건데. 그런데 저는 아기를 길에 데리고 다닐 때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아프지만 아기는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아기가 저의 자랑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아픈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꿨습니다. 아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아기를 상처받지 않는 아기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아기가 넘어져도 저는 우리 아기에게 하는 말이, 예은아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니?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아기에게 한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유치원을 갔다 오다가 넘어진 아기 손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쫓아오면서 엄마 넘어졌는데 요것밖에 안 다쳤어요. 다행이지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상처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아기를 키운다면 아기는 상처받는 아이로 자랄 것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요것밖에 안 다쳤네 감사합니다라고 키우니까 감사합니다가 아이에게 심겨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서 이제는 1학년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이모도 다 오는데 저는 예은이 동생, 저랑 아빠랑 딸랑 3명 가서 예은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도 저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예은이 엄마 보면 좋아합니다. 100m 달리기를 달릴 때 저만치 있을 때 엄마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달려와서 달리기도 1등을 하고 상도 받아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참관 수업을 가야 하는데 남들이 상처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하고 가야죠. 마스크를 하고 1학년 때부터 줄곧 갔습니다. 아기가 상처받을 건데 라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있었다면 상처받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을 텐데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아기 참관 수업을 갔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온 것만 봅니다. 엄마 아픈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도 저기 와 뒤에서 나를 보고 있구나. 눈빛 한번 마주치고 웃어줍니다. 그럼 저는 필통에다가 우리 예은이에게 예은아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편지를 써놓고 집에 오죠. 그럼 예은이가 달려와서 엄마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예은이가 엄마에게 달려오면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저 엄마라고 부를 때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예은이는 아는 엄마를 저는 모르고 예은이가 달려올 때마다 부르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분명 저는 엄마가 있었을 텐데 아빠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에 계실까? 살아는 계실까?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너무나 그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예은이가 아기 때 보여준 재롱을 저는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픈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태어나자마자 불효를 저질렀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하게 했으니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보육원에서의 단체 생활은 작은 사회가 되어서 빨리 아프고 빨리 이겨내고 빨리 슬프고 빨리 눈물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에 아픈 것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는 불평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플 때 찾았던 그 감사의 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씨앗에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아픈 시선들, 아픈 마음들, 그 눈물로 그 감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자랐는데 그냥 따뜻한 햇빛 받고 잔잔한 비바람만 맞았다면 그 감사의 나무는 그냥 작게 자랐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밤맛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네 모습이면 나는 죽었다라는 말도 하지만 저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울리지 않기에 없는 것이고 저는 어울리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